인생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악연을 인연이라 믿고 진심에 다했지만 결국 그 만남의 끝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누군가를 저주하는 건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알지만 저는 그 사람에게 꼭 천벌이 내리길 오늘도 빌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동생 셋이 살았습니다. 엄마는 일가 친척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아빠는 형제 친척이 있어도 돌아가신 후로는 자연스럽게 왕래도 끊어지고 지금은 연락처도 잘 모릅니다. 세상엔 오로지 셋뿐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동생은 아주 어릴 때 큰 병을 앓고 난 후로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엄마는 동생을 보면서 그때 조금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라면 저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늘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죠. 동생은 그게 왜 엄마 탓이겠냐고 늘 엄마를 위로하는 착한 애였죠. 다리는 불편해도 결석 한 번 안 하고 개근할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동생이 힘들어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너무 애쓰면서 살지 말라고 건강한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고 하면 네가 너무 힘들어진다고 했더니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긴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뿐이지 공부하는 건 멀쩡한 애들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그래서 늘 새벽같이 등교했던 아이였습니다. 학교 졸업하고는 장애 전형으로 기업에 입사해 어엿한 직장인으로 제 몫을 다했고요. 제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 오겠다고 한 날 동생은 말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이미 동생 얘기를 했었는데 동생은 자기가 혹시나 제 결혼에 방해가 될까 싶었는지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식장에도 안 가면 어떻겠냐는 말도 했죠. 엄마와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몸이 불편한 게 왜 부끄러운 일이냐고 나무랐었죠.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야 남자친구와 동생이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게 얘기 많이 들었다고 동생을 살갑게 대했고 동생 역시 이제 매형될 사람이니 가족이라고 생각하겠다며 누나를 잘 부탁한다고 했었죠. 가끔 집에 와서 동생과 술도 한잔하며 잘 지냈습니다. 엄마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좋은 사위 얻은 것 같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제 동생을 편견 없이 봐주는 남자친구에게 참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4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계속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 시술을 통해 얻은 아이였습니다. 포기하려던 차에 선물처럼 와준 아이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아이를 너무나 원했던 사람이라서 저보다 더 기뻐했죠. 신혼집 근처에 살고 계신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면 제 산후조리와 아이 보는 것까지 도와주시겠다며 첫 손주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어요.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났는데 의학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였어요. 아이를 그토록 바라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딴 사람처럼 180도 돌변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도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고 눈조차 마주치기를 피하더군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왜 아이를 멀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 아이가 아닌 것 같고 장애가 있는 모습이 이상해서 정이 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빠라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제 몸조리와 아이를 봐주시려 저희 집에 오셨던 엄마가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을 불러 한 소리 하셨습니다. 강서방, 자기 자식인데 장애가 있다고 정이 안 간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게 부모가 할 소리인가?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님은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워가서 이게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이를 볼 때마다 충격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 말을 들은 엄마가 말이면 다냐고 화를 냈고 그날 남편은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엄마가 있어 집에 오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을 하기 일쑤였고 엄마는 남편의 그런 행동이 본인 때문이라면 자기가 집에 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지 않는데도 남편의 외박과 늦은 귀가는 변하질 않았고요.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며 엄마는 이제 집에 안 오시는데 왜 자꾸 늦게 들어오고 걸핏하면 외박하냐고 집에 오면 무슨 낙이 있냐? 하면서 아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른 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참을 수가 없어 남편을 따라가 따졌습니다. 아이를 나 혼자 낳았니? 나는 건강한 아이 낳고 싶지 않았겠어?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온 생명 누가 뭐라 하든 우리가 사랑으로 보듬어야지. 그게 부모 아니야? 우린 장애 유전자를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데 니네 집안에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알게 뭐야. 솔직히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장모님도 일가 친척 없다 하시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셔서 그쪽 집안하고는 어려서부터 왕래가 없었다며 확인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말면 다야? 그럼 우리 집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걸 당신이 어떻게 확신하는데? 솔직히 처남도 그렇고 처남 어릴 때 아파서 저렇게 된 건 맞아? 우리 집안엔 장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동생까지 들먹이며 얘기하는데 저도 순간 머리가 돌아 쌍욕을 퍼부었고 그걸 들은 남편은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이상한 느낌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냐고 계속해서 캐물으시는 통에 남편이 했던 말을 하고 말았어요. 아무리 엄마가 물어도 남편이 했던 쓰레기 같은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나와버렸고, 그날 엄마와 함께 집에 왔다가 조금 늦게 들어왔던 동생이 그 얘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자긴 괜찮다고 매형이 뭘 잘 모르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다며 애써 괜찮은 표정을 짓더군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4개월 후 집에 서류 하나가 왔고 확인해보니 이혼 서류더라고요. 남편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죠. 남편은 만날 필요 없고 자기에게 그날 막말을 하고 쌍욕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라며 이혼 도장 찍고 끝내자 하더군요. 남편이 만나주질 않아 시댁으로 찾아갔고 황당하게도 시부모님이 이쯤에서 그만 헤어지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고 임신 중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이혼을 종용하신 거였겠죠. 자기 자식을 품에 한번 안아주지 않는 그런 남자 붙들고 살아봐야 삶이 더 지옥 같을 것 같아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돌보면서 저도 모르는 우울증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밤이면 혼자 마시던 술이 점점 늘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고 결국 엄마 집으로 아이와 함께 들어가 살게 됐죠. 망가져가는 제 모습을 보는 엄마와 동생의 심정도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 차리고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삶이 어느 정도 안정돼 가던 차, 예상치도 못한 일로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늦은 밤, 동생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차에 경찰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동생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엄마와 전 떠난 동생을 붙잡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더 노력하며 성실하게 살던 동생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데 동생이 남긴 유품이라고 돌려준 핸드폰에서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는 동생과 남편이 통화한 내용이 일부 녹음돼 있었습니다. 매형, 누나에게 자꾸 상처 주지 마세요. 누나에게 함부로 하면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화한 시기를 보니 이혼하고 엄마와 집에 왔을 때 제게 남편이 했던 말을 엄마에게 하는 걸 들었던 그 이유 같았어요. 그날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누나가 자기 때문에 매형과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닐까 본인이 나서서 해결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제가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동생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후회가 되고 목이 맵니다. 남편은 그런 동생의 말에 비웃으며 몸도 성취하는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가만히 안 있으면 뭐 어쩔 거냐고. 하고 싶으면 해봐. 장애가 그 집에서는 별일 아니니 그 애랑 같이 사는데 문제될 건 없겠네. 동생은 누나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자신의 장애를 거론하며 조카의 장애까지 비하하는 모멸감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이를 단 한 번도 자기 아이라 생각하지 않고 버린 사람. 착하고 성실하던 내 동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 결국 떠나게 만든 그 사람에게 천벌을 내려주길 신이 있다면 간절히 빌고 싶어요. 남의 불행을 빌었다고 제게도 벌을 준다면 그 벌 기꺼이 받을 테니 그 사람 사는 동안 삶이 지옥보다 더 끔찍한 천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